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날 12시를 기점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순간적으로 부는 바람이 최대 70mm 이상 강하게 좀 불겠는데요. 낙하물이나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도 내륙 곳곳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쯤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다시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에서 5에서 30mm,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2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은 서울 16도, 강릉 23도, 광주 20도 선에 머물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지면서 초겨울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한창 따뜻한 옷차림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방면 사고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서강대교에서 마포대교 사이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양화대교 북단부터 서강대교 지나 마포대교 북단까지 속도 내려가 있는 모습인데요. 다시 한강대교 북단에서 동작대교 사이도 서행되고 있습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 따라 김포 쪽으로 전 시간보다 정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영동대교부터 동작대교 지나 한강대교 남단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평일 오후 5시부터 7시 뉴스도 콕, 중요한 쟁점도 콕, 필요한 정보도 콕 집어주는 방송이 있습니다. 바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하루의 뉴스를 콕콕 집어 여러분의 귀를 콕콕 찔러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생생한 이슈, 생생한 경제, 생생 플러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루에 이슈와 경제와 공감까지 더해드립니다. 저는 김우성입니다. 오늘 생생 플러스를 여는 열쇠말은 튀다입니다. 물건이 높이 솟는 모습을 설명하는 말인데요. 속된 말로는 도망가다, 달아나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죗값을 제대로 받지 않고 튄 탈주범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중에 도망친 김길수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상상하기 힘든 방법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것 아닌가 이런 정황도 보이는데요. 지난 토요일 의정부에서 양주, 노원, 뚝섬을 거쳐 서울 고속터미널까지 행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중범죄를 저지른 이력도 있어서 불안이 큽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탈주범 김길수를 잡을 단서 찾아보겠습니다. 경제 뉴스는 튀다의 이야기로 뜨겁습니다. 글로벌 은행까지 불법 공매도로 이른바 먹튀, 먹고 튀다의 뜻인데요. 이렇게 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장 조정자 등을 제외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당장 어떤 여파를 미칠지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지금 주식시장은 과열 양상도 보이고 있죠. 물가도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우유 가격을 놓고 정책 실패도 지적되고 있는데요. 크게는 긴축 재정 이슈까지 연결됩니다. 여기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서울 편입 등 정책들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먼데이 시간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튀다의 의미 중에 독특하다, 남들과 다른 차별점이 있고 개성이 있다 이런 뜻도 있죠. 다른 라디오 경제 시사 이슈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잘 튀는, 좋은 의미에서 튀는 방송 되도록 오늘도 열심히 질문하겠습니다. 특수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치료를 받던 중 병원에서 도주한 김길수 탈주범입니다. 이름이 김길수고요. 키는 175에 몸무게는 83kg입니다. 이 범인의 행방이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현상금이 500만 원 걸려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내걸었는데요. 김길수 과연 이동 경로와 행동을 보면 정말 영화처럼 치밀합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거고 그 목적은 뭘까요? 범죄자들의 심리를 읽어서 사건의 이면까지 보여주시는 분이죠. 배상훈 프로파일러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사건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안 들었으면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된 도주, 탈주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정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9월 달에 이 특수강도 혐의로 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지난달 30일에 그러니까 체포가 돼서 구속이 된 다음에 서울구치소로 이송하면서 거기서 이제 병원 진료를 받게 됐는데요. 거기서 병원에서 수갑이 풀린 상태에서 도주한, 지금 도주 중인 그 네. 사건을 얘기합니다. 예, 이게 저는 정말 이 기사들을 많이 지금 청취자들도 보셨을 텐데요. 그 플라스틱 숟가락의 일부분, 손잡이의 일부분을 삼켜서, 그러니까 사실 이건 일부러 병원에 간 거잖아요. 그걸 뭐 그렇죠. 실수로 삼킬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걸 삼켰고, 때마침 수갑을 좀 풀어달라, 세면을 하겠다라고 해서 수갑을 풀었고, 병원 직원 옷으로 갈아입고 이 과정들을 보면 이거는 아주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김길수가 오랜 형태의 그 수영 경험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런 대처하는 부분에서 경험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또 우리나라의 개호 관리, 그러니까 수용자 관리가 사실 약점이 많았는데 네네. 그것이 보완이 안 된 상태의 그 약한 고리를 김길수가 잘 효과적으로 파고들어서 시민들을 지금 좀 상당히 좀 우려스럽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사실은 우리 그 교정당국에서 진작 좀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네. 너무 안이한 대처가 지금 이런 사태를 키운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서 3일, 사흘 정도 입원해 있다가 세면해야 되니까 수갑 좀 풀어달라 이러면 풀어주더라도 보통은 이제 화장실 밖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문제는 병원에서도 내시경으로 이제 꺼내려고 했더니 그것도 거부했다고 하니까. 네네. 만약에 그 상황이라고 하면은 바로 교도관이 보고를 해서 네네. 이 김길수 지금 이 상태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으니까 네네. 어떤 호송 인력을 더 보강하든가 네. 아니면은 이 개호 근무 준칙이라고 하는 법무부 훈령 부분에서 조금 보강하는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 건데 네. 단순히 이제 그 한선 수갑을 풀고 화장실에 그냥 놔뒀다는 것은 네네. 이건 누가 봐도 사실은 그 교정 당국에서는 심각히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 네.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거기서 6시 20분에 발생했는데 네. 신고는 그 뒤로 1시간 한 50분 뒤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12 신고를 말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경찰 경력이 동원돼서 추적을 한 게 50분이 넘어가는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서울 시내나 이런 수도권에서 50분에 택시 타면 저 끝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당연히 자신들이 한 실수를 빨리 만회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7층 막 내려가면서 그 병원을 다 뒤진 것 같은데 네. 그냥 어리석은 짓이죠. 왜냐하면 작정하고 도망을 가는 사람이 그 안에 숨어 있겠습니까? 아니면 숨어 있다 하더라도 교도관 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이거는 뭔가 심각히 매뉴얼이 잘못된 겁니다. 예, 매뉴얼이 그리고 전문 호송 인력이라든가 네. 이 교도관의 전문성 사실은 이건 심각히 좀 문제성을 잡아야 되는데요. 네. 사건의 발생 원인을 지금 말씀하시는 측면에서는 매뉴얼, 즉 어떤 체계, 이럴 땐 이렇게 해라라는 것도 없고 대처도 너무 아니라고 틀렸다라는 지적해 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범죄자의 행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킨 것 자체부터가 이 사람은 탈주할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으로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갑을 한쪽을 풀어줘도 한쪽은 묶여 있잖아요. 이거 아닙니다. 누워 있는 상태에서 한쪽 수갑만 그 침대 같은 데에 네. 틀에 이렇게 상태입니다. 예. 그럼 이제 수갑은 없는 상태고요. 그 병원 직원의 옷을 갈아입었다라고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수영자의 옷을 입고는 밖에 나가면 눈에 바로 띄니까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했는지. 그러니까 이건 뭐랄까 지금 이렇게까지 능수능란하게 도피하는 걸 보면 과연 혼자만 해지실까 이런 의문 가진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거기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아마 거기서 이제 이틀 동안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대략 그 의료진이 어떤 환복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뒀을 겁니다. 네네.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러니 거기 시건 장치가 안 된 상태를 들어가서 네. 그 의료진의 옷으로 갈아입는 거는 크게 이제 다른 어떤 것보다는 이제 눈에 봐둔 대로 한 것 같은데. 네네. 문제는 이제 그 정문 통과라든가 이 바깥으로 나가는데. 네. 사실은 거기서 이제 교도관들이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거기서부터 차단을 못한 거죠. 지금
이게 문제를 확대 해석하는 차원으로는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 흉악한 범죄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무작위로 시민들에게 폭력이나 혹은 흉기를 휘두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허술해서야라는 생각은 모두 다 하실 것 같습니다. 이 김길수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강도강간 전과도 있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위험한 자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특수 강도도 7억이 넘는 돈을 갈취한 것도 대단한 중범죄입니다만 2011년도에 20대 여성을 2차례 강간해서 지금 징역 6년을 받았습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자인데 관리 소홀입니다. 자, 이게 지금 CCTV도 잡혀 있고 궁금한 거는 많은 청취자분들, 국민들이 궁금한 건 딱 하나입니다. 이분이 도망간 경로를 살펴보면 좀 의아하거든요. 30대 여성이 택시비도 내주고 동생도 만나고 미용도 하고 이런 과정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교수님? 지금 이제 아마도 조금 이거는 교정당국이 사실은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 네네. 그러니까 초기에 도주했을 경우 초기 대응이 위협하다는 거를 눈치챘을 수 있는 거고요. 네.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그럼 택시로 이동했을 때 최소한 30분 정도 벌 수 있다. 그 안에 말하자면 30대 여성이나 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네. 나와라 택시비가 네네. 이렇게 이제 계속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동선이 어쨌든 좀 설명이 되는데 네. 왜 서울 시내를 돌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김길수가 멀리 도망가려고 하면 충분히 의정부역에서 강원도 쪽이나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었는데 네네. 다시 서울 안쪽으로 들어와서 최종적으로는 고속터미널까지 들어가는 맞습니다. 거는 그러면 이게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느냐? 네. 예를 들면은 자신의 범죄의 뭐 피해자나 뭐 관련자들한테 보복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해코지를 하려고 들어와서 이게 헤매고 있는 거냐, 돌고 있는 거냐. 네네. 이러면 사실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데에 대한 추정을 해야죠. 지금 이 추적팀들이. 그렇게 지금 추정되어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문제는 제가 그겁니다. 전문적인 추적팀이 우리나라의 교정당국에는 없습니다. 네. 예, 미국 같은 경우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연방보안관 US 마샬이라는 그 팀이 있어서 네네. 탈주범이라든가 호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이런 호송을 그냥 일반 교도관들이 합니다. 교도관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런 업무는 사실 대단히 전문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또한 호송과 추적과 이런 것은 일반 경찰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창원 사건에서도 보시고 다른 많은 사건을 보시듯이 경찰이 별도의 팀을 꾸려서 움직여야 됩니다. 네. 그것도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법무부 특히 뭐 한동훈 장관께서 네네.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탈주범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치안 불안의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이거는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렇게 뭐랄까요. 너무나도 자유롭게. 자, 의왕이 서울 경기 남부 쪽에 있습니다. 의왕에서 안양으로 치료를 받다가 안양에서 의정부로 갔다가 다시 도봉구 쪽이나 또 이런 쪽으로 갔다가 그 고속터미널 쪽으로 이동하고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동 경로를 봤을 때 교수님이 판단하기에 프로파일럿이잖아요. 서울 나갔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나왔습니까? 아니요. 서울을 나갈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서울을 나간다고 생각하는데요. 고속터미널 때문에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문제는 나가면은요. 사람들이 뜨문뜨문 있기 때문에 더 본인이 검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 속에 숨는 범죄. 말하자면 지금 이 김길수는 네네. 사기부터 시작해서 성범죄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익숙한 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숨는 데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그냥 그 강원도에 어디 가서 산에서 땅 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맞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이 이제 추워지는데 어떻게 그 생존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시 외곽에 PC방이라든가 아니면은 약간 무인 모텔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데가 아주 위험한 데거든요. 예. 그런 것을 중심으로 이제 검문 검색이나 이런 걸 해야지 되는 거지. 예. 나갔을 것이라는 데 물론 나갔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여러 가능성 중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걸 추적을 해야죠. 가장 가능성 높은 거죠. 나갈 이유가 없다. 굳이 복잡하고 찾기 더 어려운 서울에 있어야지 굳이 멀리 나갈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도 해주셨고 과거에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 이제 교수님하고 인터뷰하다가 이은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그렇게 장기적으로 숨으려면 반드시 조력자가 필요하다고 그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렇죠. 거기서 단서를 잡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어느 정도는 단서를 찾아내서 잡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렇죠. 이 사람 바로 가까운 데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 충분하겠네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범죄를 누구와 같이 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가 특수강도를 했는데 혼자 환전 사기를 비슷한 걸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혼자 하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특수강도 환전 사기 부분을 같이 하는 공범률을 접근해야 되고 가족이나 친지 같은 경우는 이미 네네. 선상에서 벗어나 있죠. 그건 누구나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물론 이제 연고지는 당연히 수사팀을 파견하지만은 그렇죠. 그것보다는 다른 방식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범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초기에 좀 빨리 신고를 하면 경찰망을 통해서 가족들이나 좀 동생 뭐 만났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좀 미리 형사들이 급화돼 있었어도 라는 안타까움이 다시 한번 지나갔지만 들고요. 교수님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범자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력 여부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탈주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중범죄입니다. 이게 더 손해 아닙니까? 어차피 잡히면 형량이 더 늘고 가중처벌되잖아요. 근데 참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되게 이상한 것은 네. 지금 특수강도였고 네네. 그럼 도주를 한다 하더라도 1년밖에 추가가 안 됩니다. 특수강간 저지르고 도망가면 1년 추가입니까? 네, 도주죄가 1년이 상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사람들의 위협을 주고 걱정을 시키고 이 많은 비용을 발생했는데도 네. 그냥 도주죄 1년 추가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거 가지고 네네. 이제 판사님들이 이게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갖고 이제 더 엄벌하실 수 있겠지만은 네네. 이건 심각히 잘못된 법 체계입니다. 말하자면은 위험한 상태에서 도주를 오랫동안 이렇게 해서 이게 고의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는 가중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게 참 왜 이런 법 체계가 있는지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탈주를 할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할 만큼 엄벌이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죄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았다는 건 그 자체도 문제인데요. 그것도 놀랍고 그다음에 동생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족이 돕는 것과 지인이 돕는 것 이 도운 사람들도 처벌되는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이제 범인 도피죄 같은 경우는 친족에 대한 부분, 친족이나 가족에 대한 부분은 이제 처벌이 아주 경미하죠.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네네. 근데 이런 형태는 물론 이제 아까 지인 30대 같은 경우는 처벌을 받을 겁니다. 네네. 물론 근데 자기가 이제 고의적이 아니다라고 하면 형량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네. 이 부분도 사실은 좀 보완이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무조건 가족이라고 해서 범인 도피했다고 해서 아무런 무죄다라고 하면은 네. 이건 좀 형평이 안 맞지 않나요? 그렇죠. 가족이 공범인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게 지금 이렇게 결국은 사법망이 비용과 노력은 들이겠고 또 나중에 시스템 보완을 해야겠지만 잡긴 잡을 거라는 믿음은 있습니다만 교수님 혹시 이 탈주범들 중에 우리가 못 잡은 사람도 있습니까? 미검거된 탈주범도 있습니까? 생각외로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건 이제 정확히 누군지는 말씀드리기 어렵겠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탈주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교도소에서 탈주라는 개념을 생각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 플러스 네. 자유형 미집행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자유형 미집행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가면은 실형 받을 게 뻔해. 네. 그러니까 불구속 재판이야. 네. 그래서 거기에 재판에 출석 안 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네. 그럼 그것도 역시 탈주랑 똑같죠. 네. 근데 그런 형태가 상당히 한 해에도 사실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네. 4,000명 정도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것도 탈주범의 그 범죄에 넣어갖고 예. 같이 이런 걸 추적해서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지 우리는 감옥에서 탈옥하는 것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좀 시스템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시스템의 불비가 나타나는 거죠. 맞습니다. 법의 정당한 집행이 우스워지면 이건 국가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엄격해야 된다라는 기본 취지에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자,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을 벗어나진 않지만 서울 인근의 방범망이 취약한 곳에서 있을 것이고 공범 같은 조력자를 통해서 그 도주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얻고 있을 것이다. 이제 두 가지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시민들이 일단은 175cm에 83 건장한 체격입니다. 여러 가지 머리와 옷은 바꿨다고 하지만 지금 사진도 배포가 돼 있는데 이분들을 검거하는데 좀 도움이 되려면
시민들은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계셔야 될까요? 물론 함부로 본인이 직접 공건 절대 하셔서는 안 되지만.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물론 이제 자기가 이 용기를 낸다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저기 위험한 자기 때문에 맞습니다. 만약에 비슷한 사람을 보게 되면 반드시 그냥 112로 우선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다른 어떤 것은 변장이라든가 옷을 바꿔 입었을 수 있으니까 눈을 보시면 됩니다. 눈은 감출 수가 없거든요. 아, 네. 눈매만 보시면 사실 저가 약간 피하는 듯한 부분이 있고 체형이 비슷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한번 확인해서 신고 주시는 것이 이 우리 시민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도에 얼굴 정면 사진이 있습니다. 보면은 눈 모양새도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눈을 보면 되고요. 뭐 굉장히 대범합니다. 식당에서도 먹으면서 건너편 사람한테 좀 편하게 먹게 뭐 옮겨달라 이런 말을 할 정도인데 잘 보시고 의심되면은 111을 통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자, 끝으로 뭐 자수를 하거나 어차피 평생 도망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은 그러려고 지금 이제 수사팀에서는 가족을 통해서 네네. 여러 이제 혹시 연락 오는 데에서 설득하는 작업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지금 이 범인이 굉장히 위험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수보다는 걱정스러운 거는 혹시라도 다중 밀집 지역에서 네. 인질극이라든가 아니면 다중 위해를 할 것 이런 것이 가장 걱정됩니다. 제가. 네. 그러니까 우리 경찰에서도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다시 한 번의 점검. 이게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보면 고속터미널 같은 데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고속터미널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맞습니다. 뚝섬 유원지 같은 경우 생각해보세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찰이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상금은 좀 전에 1,000만 원 올라갔습니다. 아, 방금 전에 올라갔군요. 500에서 예, 예. 1,000으로 올렸습니다. 예. 예, 다중 밀집 지역뿐만 아니라 다중들이 이용하는 외진 시설 포함해서 추가 범행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당국도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범인 꼭 잡히길 바라겠고요.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로파일러 배상훈이었습니다.